자, 이번 코너는 CEO 브리핑 순서입니다. 그 회사는 CEO가 제일 잘한다. 이 표현 제가 많이 쓰는데요. 어떤 기업이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슨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의 김혁 대표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그 주목되는 기사들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 뭐 공장 자동화, 거기에 뭐 로봇, 협동 로봇,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회자되던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래도 대기업인 삼성이 삼성과의 상생형 스마트 공장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코닉 오토메이션 우리 회사도 앞으로는 주목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 딱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코닉 오토메이션은 이제 그 97년도에 그 이지 클러스터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어져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핸들링, 빅데이터 처리 등이 이제 기술이 발전해 오다가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분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하드웨어가 결합된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 또 유통 물류 사업 쪽에 진입하고 있는 성장세가 좀 빠른 그런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성장세가 빠르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눈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데이터 그래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은. 그 2011년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APS 그룹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독립회사로 되었고요. APS 홀딩스라고 저희가 익숙하게 맞습니다. 하거든요. 거기가 지주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쭉 이제 이지 클러스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 성장성이 좀 머무르는 상태에 있었고 2019년도에는 또 상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9년 말부터 회사를 맡게 되었고요. 코로나 시기 딱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이 회사가 좀 안 좋아질까 생각했었는데 저희는 그걸 오히려 활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 항상 한참 성장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배달 이런 쪽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던 찰나에 저희가 이제 유통 물류 맞습니다. 유통 물류 쪽 사업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K마스라고 하는 이제 머티리얼 핸들링 쪽으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2020년에 오히려 굉장한 성장을 이제 이루었고요. 2021년 역시 이제 성장을 가파르게 해서 CAGR 기준으로 이제 매출 44%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여기가 주력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지 클러스터. 이게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지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제어를 하지만 주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로 전공정 장비, 팹 설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ASML에 이제 EUV, 노광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공정 설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설비들을 운용하려면은 제어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정밀 제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비가 있고 그거의 브레인 역할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97년부터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진입을 해서 그거를 성공리에 개발을 했고 국산 소프트웨어는 처음입니다. 그 성공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국내로 보면 한 80~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카피수로 보면 6,000 카피 이상 지금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포함하고 그다음에 해외까지 진출을 해서 그렇게 많은 결실을 이루었고요. 주요 이제 대표적인 장비사로는 이제 원익 IPS, 뭐 유진테크, 세메스, APTC 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설치되는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데의 팹 설비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자료 화면들 많이 보지만 그 ASML의 노광 장비가 이제 극자외선을 조사할 때 보통 보면 저희 APS 홀딩스가 그 블랙마스트 마스크 같은 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마스크가 조금만 오차가 나도 이게 막 그 도면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막 겹치고
이런 것 때문에 정밀 제어가 굉장히 그 고난이도의 기술이라는 거는 저도 언뜻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2020년도에 진출해서 2차 전지 쪽에 양극재 품질 검사 자동화 시스템 K-라스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요건 또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일단 K-라스라고 하는 걸 약자를 설명드리면 이제 코닉의 K이고요. 네. 그다음에 라스라고 하는 게 랩 오토메이션 시스템. 어. 그러니까 실험실의 그 자동화 설비 시스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양극재, 음극재 등 이제 2차 전지 소재들을 이제 품질을 관리하려고 하면은 이게 고난이도의 이제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편차가 일정 작아야지만 품질을 올릴 수가 있고 그렇겠죠. 그래야지 이제 양질의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데 기존에도 이런 거를 이제 검사를 했었습니다. 네네.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그 분석실 안에 그 품질 검수원이 이제 매뉴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품질 편차가 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업 재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검사하는 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사람이 인력이? 매뉴얼로 하는데 이제 뭐 그 스포이드로 해서 이제 그 케미칼을 찍어서 이제 그 양극재의 반응성을 비율. 보고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10여 가지 종류의 이제 품질 검사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이제 황산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이게 사실 인체 되게 안 좋기 독극물질이죠.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마스크뿐만 아니라 방독면까지 쓰고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저희는 이제 이거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그 자동화 설비를 만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협력을 해서 만들었고요. 저희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플라스틱 컵을 이제 획일화된 그 컵을 만들고 네. 양극재의 반응성, 뭐 자성, 이물 검사 등 여러 가지 10여 가지 검사를 자동화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이제 그 협동 로봇이 그렇죠. 거꾸로 이제 설비에 매달려서 이제 반응을 하고요. 그 다른 모든 걸 다 자동화를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에는 빅데이터 처리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런 검사를 하다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플랫폼을 갖습니다.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ETL이라고 하는데 Extract and Transformation and Loading 네. 상위 시스템을 올려주는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 자, 물류 자동화 시스템도 있네요. K-마스라고 또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약자를 또 가지고 있는지. K-마스는 이제 역시 코닉이고요. 네. 머티리얼 핸들링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유통 물류가 이제 메인이고요. 네.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배달 물품들을 박스에 모으고 그거를 큰 렉에 옮겨서 이제 여러 가지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네네네. 이용해서 많이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존의 키바라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이제 처음 개발한 그런 풀필먼트 시스템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CJ 대한통운하고 전격적으로 협업을 해서 요거 피킹, 솔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거를 저상형 AGV 로봇입니다. 낮은 형태의 로봇이 이제 렉을 1톤 정도 무게의 렉을 이제 끌고 다니면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여기에 성공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가 돼서 이제 쿠팡 이런 물류센터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이해하면은 저희 대형 마트에 이제 뭐 물품 구매하러 갈 때 쇼핑 카트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충돌 나잖아요. 예. 네, 그거 충돌 안 나게 하는 시스템. 네. 맞습니다. 예. 사람들끼리 사람 없이. 네, 그래서. 자,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계십니다. 기대감도 높은데 어느 정도 성과를 조금 이룰 수 있을까요? 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지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시장에는 이제 거의 반독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워낙에 삼성전자의 충분한 검증을 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은 거의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커머셜 소프트웨어 대비 2배에서 5배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중국에 진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2년 반 전에 이제 중국의 이제 팹
설비하는 K사라고 하는 데를 진출을 했고요. 네. 거기에 성공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에도 반도체가 굉장히 무르익기 때문에 추가로 에이전트십을 맺어서 이제 영업을 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미국 시장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K라스, 2차 전지 이제 자동화 설비는 국내에 거의 양극재하는 회사들이 저희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LG화학, 뭐 보스코케미칼 이런 데가 이제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폴란드, 헝가리, 캐나다 이런 쪽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이제 진출하면서 자동적으로 저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성장 산업으로 뭐 메타 팩토리 같은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끝으로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의 향후 목표하고 비전, 이런 메타 팩토리까지 부과해서 조금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메타 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국내 최초로 상표 등록을 했고요. 메타버스하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결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R, VR을 적용해서 이제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3D 모델링을 이용해서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를 그대로 안에 집어넣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추후 저희 이제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전문적인 회사, 전문 회사로 되어 있는데 이걸 넘어서 이제 메타 팩토리 전문 회사를 지향하고 있고요. 현재 전개하는 스마트 팩토리 분야는 우선은 이제 이 반도체, 2차 전지, 물류시장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런 쪽에 진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코닉이 갖고 있는 플랫폼,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다른 비즈니스 도메인에도 충분히 그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차 영역을 넓혀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또 이제 차세대 먹거리, 메타 팩토리 이제 추후 경쟁력으로 이제 성장시킬 예정이 있고요.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이고 저희 임직원과 투자자의 가치를 제고하고 나아가서 이제 한국의 제조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이제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아직은 뭐 2천억이지만 뭐 꾸준히 조금 지켜볼 만한 회사. 1조 되면은 항상 저희가 다시 출연하시기로 네, 약속을 받아놓고 갑니다. 자, 코닉 오토메이션의 김혁 대표가 오늘 직접 회사 소개를 해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